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뉴스위크가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한 일본인의 글을 실어서 독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위안부의 역사는 언제나 확답 없는 분쟁의 연속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우리의 가슴 시린 역사, 위안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바쁜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조그만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역사관은 얼마나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기 이 주변에 네. 위안부 역사관이 있는데 아세요? 아, 역사관이요? 네. 아세요? 넓고 작은 건물이지만 눈에 띄게 큰 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관의 의미와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잊혀져 가는 동안 한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인생을 바쳐 대답 없는 외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관 입구를 들어가기 전 보이는 조그만 사무실. 이 사무실이 바로 역사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역사관에 소속된 인원은 회장님을 비롯한 직원 2명을 합쳐 3명이 전부입니다. 회장님하고는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온 지는 이제 얼마 안 됐고요. 옛날에는 같이 직원으로서 15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어요. 이제 역사관에서도 이제 우리가 매월 이제 원래를 한다든지 독도에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의 총체적인 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일을 총괄로 이제 책임지고 회장님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은 정부의 지원 없이 사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을 원활히 고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그 위안부에 대해서 모르고 또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도 너무 국민들의 의식이 없고 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역사 공부가 되고 우리 역사를 좀 알릴까 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좀 애국이 뭔지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리고 싶고 이래서 1904년도에 민족과 여성 역사관이라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역사관을 만들었어요. 민족과 여성 역사관의 전시관은 제1전시관과 그림전시관, 테마에 따라 바뀌는 제2전시관, 이 3개의 전시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시관은 위안부의 역사를 증명해준과 동시에 오랜 시간을 할머니들과 함께 그리고 할머니들을 대신해 투쟁해온 회장님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김학순 할머니는 1991년에 제일 먼저 나는 위안부였다고 말을 한 할머니. 여기는 저 김학순 할머니가 이 얘기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1991년에 부산일보에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위안부였다.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그때 위안부 상태 이런 걸 우리가 완전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이 하순여 할머니도 조카가 아마 우리 이모가 위안부였는 것 같다. 그러니까 회장님 한번 와서 만나봐 주세요. 자기는 아니라 하는데 그래서 뛰어가니까 저 초량 차산 꼭대기에 그야말로 방독 요만한데 계시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우리 있는데 말하고 이러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참 불쌍하게 가니까 방바닥에 이 까는 것도 없이 그냥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박주희 할머니는 이제 남동생이 아마 우리 누님이 위안부에 갔다 온 것 같다. 그러니까 회장님 한번 와가 만나봐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저 모라 시장에서 여기 야채를 땅에 놓고 파는 그런 야채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찾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사는 방에 가보니 똑 요런 방에 그래 혼자 살더라고. 그래 그때는 뭐 딸이 있다 이런 소리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는 한 번 결혼을 했어. 갔다 와 대만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결혼을 한 번 했는데 위안부였다는 게 탄로가 나니까 그날로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우연히 외놈들이 기생관광을 오면서 자기네들이 전시에 조선의 처녀들을 잡아다가 성노예를 해서 데리고 댕겼다. 지금은 저가 매춘을 하면 돈을 주잖아. 그런데 왜 반대하느냐? 이래 나오는 거라. 그래서 처음 이제 위안부라는 문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할머니들을 찾아내기를 이제 신고 전화를 설치를 했어요. 사무실에, 우리 사무실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고를 하나 둘 받아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고를 하라 해도 할머니들은 절대로 신고를 안 하는 거라. 그런데 이제 주위의 사람이 아마 이 할머니가 위안부 같다. 그러니까 회장님 와보세요. 그래가 뛰어가가지고 할머니들을 만나고 찾아내고. 그 할머니가 제일 먼저 찾아내는 게 이기분 할머니. 그 다음에 하순이 할머니. 저 박두리 할머니. 정말 참 좋은 할머니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그렇게 옛날같이 불행하지는 않는데 단 외놈들이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고 아직도 할머니들을 매춘부 취급을 하는 거기 이제 분해서 어떡하냐 마지막까지 사죄를 받겠다고 저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250명 중에서 30명 남았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 30명 할머니들 다 다. 그래 요양소에 있는 할머니들이 대부분이고 나눔의 집에는 지금 7사람이 있는. 누군가가 잊고 살아가는 동안 한자리를 꾸준히 지켜온다는 것.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만남도 또 가슴 아픈 이별도 이 역사관 안에서는 조용한 역사가 됩니다. 이 세 분 할머니하고 이제 또 광주에서 신고를 해온 할머니 한 분 하고 이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하고 10분을 데리고 시모노세키 재판을 했어요. 1992년 12월 25일의 제소 이후 총 20회가 넘는 구두 변론 과정을 거쳐 6년 동안 이어진 재판은 승소로 끝을 맺었습니다. 유일하게 일본의 위안부 재판이 11건을 각국에서 했는데 다 기각당하고 그 한 건만 이겼습니다. 이 재판의 승소는 당시에 큰 사회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재판을 이끌어간 데에는 긴 세월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준 전 세계의 후원자들과 일본의 무료 변호인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저거로서는 참 놀랍지. 그러니까 6년을 껐어요. 6년을. 재판하러 할머니들을 비행기에 태워가 후쿠오카로 가가 후쿠오카에서 또 이제 우리 후원회가 해주는 버스를 타고 또 시모노세키로 갑니다. 가가 시모노세키에서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고 그 이제 끝나면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저렇게 이제 이 얘기도 하고 재판 상황도 이 얘기를 하고 그래. 그걸 6년을 했어요. 6년을. 할머니들 비행기에 태워가. 근데 정부가 돈 한 푼도 그걸 안 해줬거든. 그런데 우리가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겼다. 그래서 이기는 날 저 할머니 모두 우리 만세 부르고 이랬는데 돈은 안 받겠다고 그러고. 그 군인들과 천막 쳐놓은 게 있지. 천막 쳐놓은 군인들 눕지 않은 게 아니네.
그래 이렇게 지어놓은 데 있는데 그 안에만 이래 칸을 갈아놨더라. 근데 그 방을 하나하나 이제 배출해주고 있는데 요네 방이다, 네 방이다, 정도 우리 방인 줄 알았지. 그랬지만 막 저녁에 높은 데 왔더라. 와가지고 돌아 엎어서러 가면 신나지.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전혀 위안부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마치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을 하고 다녀놓고 지금 와서 끌려갔다. 뭐 일본군이 위안부를 만들었다. 이래 얘기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고 위안서는 없었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다 중국을 가서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위안서를 찍어 온 것이 이 사진들입니다. 저런 할머니들이 자기네들이 그 잡혀 가가지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섭고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몇 번이나 도망을 가다가 그냥 잡히면 칼로가 머리나 배나 마음대로 길 있는 그 자국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일본에 이제 재판 가가지고 할머니들을 온천을 시킨다고 데리고 갔더니 정말로 못 보겠어요. 눈을 뜨고는 못 보겠더라고. 그 몸이나 머리나 그 상처는. 그토록 일본 군인들은 잔인하게 그야말로 군수품 하나에 뭐 자기네들이 서다가 버리는 군수품 정도로 이렇게 저 서로끼리의 통신에도 뭐 여자가 뭐 위안부가 몇 사람 이런 게 아니고 뭐 비둘기 같은 비둘기 10마리 이제 10사람이 간다 이 말이라 그런 식으로 통신을 하고. 제가 잠궈도 기사만 이러는 기라. 그런 걸 가지고 한 이틀 그리 가르치더라고. 그래도 막 손이 모양이 이제 그래서 가대고 삼도 이사 마시고 험보시다고 해와서라 그런 식으로 이제 야식 운동하거든. 그것은 이제 훈련식이고 밥 한 숟갈 먹으면 또 가라. 이 그림들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렸다고 하면 믿겠나? 이 작품들은 다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할머니들에게 마음의 치유이자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들은 뉴욕과 일본에서 전시에 출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으로 인해 유엔에서 일본국으로부터 배상을 하라는 결의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현실입니다. 이 황영주 할머니가 이렇게 이 외놈들이 있는데 지금 욕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이 할머니는 외놈들만 보면 절대로 그저 보통 말을 안 해요. 그냥 그야말로 잡아 죽일 듯이 응? 너는 반성해야 되고 너는 망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지금 현재 이 요양원에서 이러한 상태로 치매가 들어서 이게 지금 위안부의 현실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많이 도와서 할머니들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할머니들은 그만하면 나라에서 잘 도와줘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어쨌든 어떤 힘을 하더라도 할머니들을 외놈들이 할머니들 앞에서 굽혀서 사과하고 배상하도록
지금은 배상도 필요 없어요. 사과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각오를 다시 하고 일합니다. 어쩌면 회장님이 바라는 것은 피 튀기는 투쟁이 아닌 바로 된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지켜나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역사관의 시간은 고장난 시계처럼 이렇게 한 곳에 멈춰 있습니다. 문득 고장난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역사관에 멈춰진 시간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자유로운 그 고요한 웃음으로 평화로운 빈손으로 나도 모든